안녕하십니까. 그 김영편입 연구대관에서 저 편입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김응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그 두 꼭지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준비한 건 되게 많은데 시간 관계상 뭐 많이는 얘기 안 하고요. 간단하게 그 핵심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그 입시 과정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교육 과정 거치면서 다양한 과정을 거치셨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편입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저 뭐 정해진 누구나 가야 되는 통과 의례적인 게 아니고 여러분이 선택을 하신 겁니다. 일단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선택을 하셨다는 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제가 존경을 보냅니다. 왜? 누구나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새롭게 판단해서 편입을 하겠다고 마음 먹으셨기 때문에 중요한데 오늘 제가 설명드릴 거는 두 가지예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편입 경찰대 그 편입 영어가 그 저희 학원이 딴 학원에서 준비하는 거랑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꼭지는 뭘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은 경찰대를 문제를 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처음으로 작년에 기출문제 공개됐어요. 그 문제가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었을까? 그죠? 그 두 가지 꼭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그렇게 볼게요. 편입을 우리가 한다고 그럴 때 편입이요. 편입 보통 지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보통 연고대 편입이 있고요. 연고대 이외에 우리가 상위권대라고 하면 서성한 중 편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찰대 편입이 작년부터 신설이 됐어요. 근데 편입은 일종의 진학이죠. 3학년으로 가긴 하지만 진학이에요. 근데 경찰대가 25명 등을 단일 학교에서 뽑는다는 거는 인원이 꽤 많은 편이긴 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중에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 제가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자면은 이렇게 한번 얘기를 볼게요. 병행하시는 분 또는 경찰대만 단독으로 준비하시는 분. 일단 병행을 하신다고 그러면 약간 부담이 덜하긴 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1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경찰대가 안 되더라도 본인이 연대나 고대나 아니면 서성한 중에 갈 마음이 있다라고 그러면은 좀 부담이 덜해요. 그런데 만약에 경찰대만 준비하신다고 하시면 어때요? 제가 보기에는 저 그 합격선에 저 닿는 정도로 공부를 하시면 안 돼요. 거의 완벽하게 점수가 나와야 됩니다. 완벽하게 점수가 나와야 된다는 게 어떤 말씀인가 하면요. 보통 편입 영어는 전략적으로는 그래요. 뭔가 하면은 여러 학교를 보기 때문에 본인이 모든 학교를 망칠 가능성은 없어요. 그러면 전략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 점수대에 빨리 도달하는 게 목표예요. 근데 경찰대를 만약에 단독으로 준비하시는 분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아슬아슬하게 붙으면 안 됩니다. 확실하게 준비하셔서 확실하게 붙을 수 있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한번 커리큘럼을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음, 두 가지인데 기승전결, 패스트 트랙 이렇게 써 있는데요. 그 요 얘기는 제가 말씀을 드리다가 중간에도 궁금한 거 있으면은요, 그죠? 물어보세요. 그냥 요거 좀 궁금한데 그럼 제가 아는 한에서는 최대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편입학원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종합반도 있고, 그죠? 단과반도 있고, 여러분이 지금 와 계시는 연고대관도 있고, 그죠? 그리고 경찰대 편입을 하는 분도 종합반에서도 있고, 단과반도 있고, 연고대관에서도 있어요. 그러면 차이점이 뭐냐? 편입은 제가 보기엔 굉장히 입시 제도로서는 학생들한테 유리해요. 특히 종합반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은 종합반에서 강의를 해본 결과 대다수의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 많은가 하면은 집하고 너무 먼 학교를 다니고 있던가 지방을 다니고 있던가 아니면 2년제를 다니고 있던가 입시에서 실패했던 학생들이 어떻게 해서든 1년 동안 최대한 그러니까 수능 등급 3등급 이하 학생들이 최대한 공부해서 뭡니까? 그렇죠. 인서울권 대학 좀 더 열악했다면 서성한 그런 학생들이 대부분 편입을 도전합니다. 그리고 서성한에 붙으면 가장 성공한 거죠. 아니면 너무 멀리 있었는데 2년제였었는데 인서울권으로 학교를 옮기면 성공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거의 한 6, 70%를 차지한다고 보셔도 돼요. 수강생들의. 두 번째, 연고대 간 학생들은 보통 어떤 학생들인가 하면 그런 학생들이 많아요. 어떤 학생인가 하면 입시 때 스카이를 도전했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보통
서울권, 수도권이나 서울권 학교에 갔는데 계속 아쉬움이 남는 거죠.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그죠? 그쵸? 여기까지는 진학이에요. 근데 경찰대는 좀 제가 보기에는 성격이 애매합니다. 진학일 수도 있지만 뭔가 하면은 경찰대는 어떤 시험도 겸하고 있죠? 진학과 동시에 취업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 연고대를 가고 서성한을 갔어도 졸업하고 난 다음에 취업 준비를 또 해야 되는데 경찰대는 어떻게 보면 진학과 동시에 취업을 동시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다릅니다, 성격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투자하신다면 제대로 투자하셔서 붙으셔야 돼요. 근데 아마 입결을 대충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요. 이 진학과 동시에 경찰대가 취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요. 꽤 많은 수험생들에게 다양한 계층의 수험생들에게 경찰대 시험이 매력적이라고요. 어떤 학생들이 매력적일까요? 그 학생들 뭡니까? 실질적으로 뭡니까? 자기가 학교 레벨을 올리거나 과를 받고 싶어서 하는 학생들이 아니고 취업을 하고 싶은 학교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미 어느 정도 그렇죠? 편입을 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다니고 싶은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아요. 어떤 말씀인지 알겠죠? 스펙이 굉장히 좋은 학생들도 도전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스펙만 좋은 게 아니고 또한 뭡니까? 어느 정도 기본적인 실력도 갖춰진 학생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저희 캠퍼스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은 그죠? 저 영어 포자였는데 수능 영어 거의 3, 4등급이었었는데 제 영어 공부해서 잘해볼게요. 이거보다는 의외로 지금 저희 연고대에 관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업들은 대부분 학생들이 수능 1등급인 학생들이 대부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득점을 위해서 곧바로 문제풀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계속 연습해서 그 시험에 대해서 그죠? 아슬아슬하게 붙는 게 아니고 안정되게 붙을 수 있는 연습을 주로 커리큘럼에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을 말씀드리려고 서론을 말씀드린 거고요. 시간 없으니까 강사 프로필은 넘어가고요. 일단 그래서 어떤 특징인가 하면 내비게이터 커리큘럼을 했는데 내비게이션이라는 건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냥 그죠? 처음부터 도화지가 아무것도 없으면 어때요? 그죠? 닥치는 대로 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겠다는 겁니다. 경찰대, 상위권대 위주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아까 원장님이 간단하게 말씀드렸겠지 모르겠지만은 그죠? 뭐 처음부터 이렇게 뭐 동사 찾고 주어 찾고 이런 수업은 아니에요. 실제로 실전 문제 풀듯이 연습하는 걸로 실전으로 갑니다. 그래서 학교에 맞춰서 상위권대 제가 왜 상위권대 여기 경찰대를 얘기하는지 자꾸 서성을 얘기하냐면요. 작년 이좀 이따가 제가 문제 잠깐 보여드릴 텐데 문제의 유형 거의 똑같아요. 유형 똑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디랑 비슷한가 하면 유형적으로는 한양대랑 굉장히 유사해요. 유형적으로 한양대랑 유사해요. 근데 내용적으로는 중앙대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한양대하고 중앙대하고 약간 섞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형식은 기존의 신입학 경찰대하고 유사해요. 근데 내용은 신입학보다 훨씬 더 까다로워요. 신입학보다 훨씬 까다롭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작년에 시험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시간이 아주 여유 있으면은 고득점 할 수 있어요. 근데 시간적인 압박도 굉장히 강해요. 시험 문제가. 그래서 서성한 중에서는 서성한 중에서 한양대하고 중앙대가 약간 섞여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그 학교들에 나오는 문제 유형은 거의 편입영어 상위권대에 나오는 유형하고 거의 유사하게 나옵니다. 입시랑도 비슷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어학 수업이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이 크로스오버라는 거는 뭡니까? 그죠. 문법만 어휘만 이렇게 따기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문제 많이 풀면서 실전점 풀면서 여러분들이 그죠. 실제로 어휘를 외웠어도 나오는 문제들 응용할 수 있게요. 그 다음에 최대한 그 단과반이 가지고 있는 관리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개별적으로 커스터마이즈가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본인들이 좀 부족한 부분들은 추가적인 자료를 드린다든지 그런 관리 시스템을 최대한 할 거고 여러분들이 최대한 공부할 수 있는 자료들 특히 상위권 학생들은 수업도 수업이지만 수업에서 좀 자기가 궁금한 것들을 그러니까 제가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제 그 경찰대 편입영어의 특징은요 불친절하게 수업하려고 그래요. 불친절하게요. 불친절한 수업이 제 수업의 지향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학생들 왜 불친절하죠? 정말 친절한 수업은요. 정말 기초반 학생들 수업 정말 친절해요. 예습도 같이 하고 복습도 같이 하고 암기도 같이 하고 그죠. 근데 보통 최상위권 대학이나 경찰대 준비하는 학생들은 그렇게 친절한 수업보다는 자기가 궁금한 것만 알고 싶은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웬만하고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궁금한 거 근데 혼자 안 되는 부분들 그 부분들을 최대한 수업에서 해결할 수 있게
자,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안 썼지만은 최대한 수업이 의외로 질응답식의 수업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이 풀어 문제에 대해서 좀 어려운 문제들, 저 까다로운 문제들을 질문받고 아 이런 문제들은 혼동될 때 어떻게 푸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수업이 많이 이루어질 겁니다. 아마 거의 편입 수업의 99%는 저 강의식이에요. 그렇죠? 얘기하고 학생들 필기하고. 근데 아마 저희 수업은 여러분이 공부하다가 좀 난해 문제들, 내가 잘 틀리는 부분에 대해서 이건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이런 것들을 좀 그죠? 지능다식의 수업을 많이 이루어질 거고요. 일단 저는 이 부분을 넣었어요. 이 부분을 넣었는데 이거는 계속 문제풀이 실전 수업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넣은 건 뭔가면요. 배경지식 수업을 앞부분에 집어넣은 이유는 두 가지예요. 선생님들 강의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인가면 배경지식이 없어도 문제만 잘 풀면 다 풀 수 있어요. 저도 동의합니다. 없으면은 저 이빨이 없으면 잇몸으로 먹어야 되죠. 그러니까 배경지식이 없으면 어때요? 저 배경지식이 없어도 문제 풀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풀리는 문제도 꽤 많아요. 그런데 만약에 배경지식 내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혀 배경 지식이 없는 지문을 읽는 건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답은 찾아낼 수 있겠지만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정말 완벽하게 답을 찾기 위해서는 그 지문의 내용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그죠? 지문이라고 그러면 훨씬 더 여러분이 답을 찾기 쉽겠죠. 경찰대는요. 배경 지식이 있으면 정말 고득점을 하기 쉬워요. 물론 없어도 답을 추론할 수 있는데 고득점까지는 힘들 거예요. 이따 건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 배경 지식하고 그죠 실전 문제 풀이식으로 저 마지막까지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뭐 그죠. 이거는 계속 작년에도 제가 그 기출 문제를 분석해가지고 작년에 기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신입학 기출 문제를 가지고 분석을 했었는데 작년에 모의고사도 몇 번 내고 그랬었어요. 근데 작년에 전혀 예측을 못한 게 있죠. 경찰되기 때문에 경찰학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올까봐 뭐 이렇게 경찰학 관련된 문제라든지 법학 관련된 문제라든지 이런 걸 준비했는데 전혀 그쪽은 안 맞았어요. 전혀 그쪽 안 맞았습니다. 인문사회, 철학, 그다음에 자연과학, 그죠? 말랑말랑한 주제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죠? 원어감은 경찰이 된 거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학생들에게 그쪽 경찰 관련된 지문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편입하고 똑같이 인문사회 쪽이나 자연과학, 그죠? 철학 이런 쪽에 지문이 많이 나왔다는 걸 얘기해서 그쪽 관련된 출제 경향 분석해서 그런 지문들을 가장 많이 보도록 할 겁니다. 일단은 어학이기 때문에 어휘예요. 근데 어휘를 많이 암기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계속 그 인강, 제가 현강에서 부족한 거는 인강으로 여러분한테 어휘를 듣게 만드시면서 그거에 대한 스터디하면서 매번 테스트를 할 거예요. 그게 목숨 걸고 공부하는 사람보다 목숨 걸고 공부하는 사람을 이기는 게 쉬울까요? 근데 생각보다 쉬워요. 저도 옛날에 목숨 걸고 공부하는 사람 굉장히 힘든 줄 알았어요. 어떤 사람이 목숨 걸고 공부하는 사람보다 이기죠? 그냥 즐기면 돼요. 근데 즐기는 게 쉽지 않잖아요, 공부가요. 즐기는 게 쉽지 않다면요, 습관화되면 됩니다. 단어 외우는 거 힘들거든요. 혼자 외우려면 그냥 제가 들어오라는 부분 듣고 스터디하라는 부분 스터디하고 계속 테스트 보고 그게 1년 동안의 루티나이즈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이빨 닦고 세수하는 게 고통스럽지 않잖아요. 저 목숨 걸고 하지 않잖아요. 그냥 하던 거니까 당연히 할 수 있게 그 부분을 저 스터디나 테스트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일상화되게 만들어 드릴 거고 시험은 매번 볼 겁니다. 매주 시험을 봐요. 매주 시험을 보는데 시험은 평가가 아니에요. 시험을 보면서 자꾸 뭡니까? 솔직히 운동선수들도 뭡니까? 대회 A매치 많이 한 축구 선수들이 실력이 좋죠. 실전 경험이 많은 학생들이 많죠. 그래서 실제로 수업과는 무관하게 매주 타임드 테스트로 시험을 봐서 여러분들이 계속 내가 어디가 부족한지 어느 영역이 약한지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것을 다시 다음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계속 해드리겠습니다. 데일리, 위클리, 먼슬리 계속 보면서 위치를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경찰대 모의고사도 계속 같이 볼 거고요. 보통 커리큘럼이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시험 문제를 잠깐 한번 봐드릴게요. 최대한 큰 건가요? 제가 쓰는 바에 알면서
일단 이게 이걸로 움직이는 거. 이걸로 움직이네요. 이렇게 보시죠. 올해 나왔던 경찰 문제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기출 문제 보신 분 보셨어요? 기출 문제 보셨어요? 몇 가지 경향만 얘기해 드릴게요. 40문항 60분이었어요. 그죠? 처음에는 시험 문제 얼핏 봤을 때 생각보다 고득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쵸? 어렵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40문항 60분인데 그 타임 크러쉬가 굉장히 강했어요. 시간이 굉장히 압박을 느꼈을 겁니다. 자, 이 문제를 굉장히 많이 풀면서 그쵸? 그 문제 푸는 스킬이 없었다면은 시간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컸을 거예요. 40문항 60분. 저거는 원래 모든 편입 문제가 40문항 60분이 나오긴 해요. 근데 왜 시간의 압박이 컸는지 얘기해 드릴게요. 두 번째, 문항별 배점은 없었습니다. 오지선다니까는 사지선다보다는 약간 핸디캡이 더 있었던 거고요. 보기를 고민해야 될 많은 거니까요. 문제 전체적 유형은 신입학 유형의 축소판이었어요. 근데 유형은 축소판인데 어휘나 내용들은 훨씬 더 까다로웠어요. 그 다음에 그죠. 정말 시간이 모자른 학생들은 유형별로 문제풀이 요령으로 푸시지 않았으면 시간이 압박이 됐을 겁니다. 근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로 시험을 봐는 날이 한두 달뿐이 안 남았어요. 그럼 방법 없어요. 배경지식 싸울 시간도 없으니까. 그럼 문제풀이를 가야 돼. 그 문제풀이 요령을 스킬을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겠죠. 근데 조금 여유가 있다고 그러면 뭡니까? 그죠? 어떤 지문인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읽어낼 수 있는 연습을 하시는 게 안정적으로 합격권을 보장하는데 훨씬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세 가지 섹션으로 가죠. 영어, 언어, 그 다음에 체력 검사. 그죠? 체력 검사가 안 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지필에서 점수를 맞을 수 있는 능력이 됐다면 어떻게 합니까? 목숨 걸고 체력장은 통과를 해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영어에서 합산 점수기 때문에 최대한 고득점을 맞아두면은 제가는 모르겠어요. 다음에 언어 교수님이 말씀해 주겠지만은 언어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수준이 비슷하다 그러면은 그렇게 편차가 많이 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같이 한국에서 국어 언어 영역을 공부했다면은 아주 수준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공부한다면. 근데 영어에서 점수 차이가 많이 나면 그만큼 변별력이 있을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유형은 어휘 다섯 문항, 생활 영어, 문맥 이건 대부분 편입에서 나오는 유형들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유형 문제 푸는 연습을 계속 할 겁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진짜로 한번 봐드릴게요. 어휘가 1번 erudite, 2번 evanescent, 그렇죠? convalescent, 그 다음에 slight 동사로 쓰인 거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disconsolate. 편입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아주 어려운 단어는 아니에요. 편입 유형에서는 아주 어려운 단어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주 기본 단어도 아니에요. 그리고 보기 단어를 보면 알겠지만 뭐 hillarious라든지 그렇죠, ossify라든지 이런 단어들은 편입에서 약간 고급 어휘 정도에 속하긴 해요. 그렇죠. 그렇지만 편입을 준비하는 학생들한테 특히 편입 얘기하는 건 상위권 편입입니다. 서성한 편입을 준비하는 학생들한테는 뭡니까? 막 중앙대 이런 데서 나오는 이게 영어 단어야 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내공이 있어야 돼요. 기본 단어는 아닙니다. GRE 정도 수준 단어, GRE 표지어 정도는 돼요. SAT보다는 수준이 높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근데 어휘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돼요. 아까 얘기했던 뭡니까? 스터디하면서 데일리 테스트 계속 보신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커버하실 수 있습니다. 생활 영어는 되게 특이하게도 생활 영어로 나왔어요. 근데 보세요. 어휘 5개가 가장 여러분한테는 행복했던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계속 괴롭힙니다. 생활 영어는 생활 영어 수준입니다. 근데 생활 영어가 보통 짧게 하는데 굉장히 길어요. 내용 파악하게 만들었어요. 다 읽어보게 만들었습니다. 내용 자체는 수거를 섞어서 생활 영어 문제를 내진 않았어요. 그리고 7번, 8번부터 어법 문제인데 이거 수능에서 많이 본 거죠. 그러니까 편입에서는 수능처럼 이렇게 문법을 잘 안 내요. 근데 얘는 수능 형식으로 냈어요. 근데 수능 형식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뭘까요? 내용 파악해야 돼요.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법 문제는 보통 눈으로 푸는 문제하고 내용을 이해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눈으로 파악하지 못하게 해석을 이해한 다음에 풀 수 있게 만들었어요. 내용을 알아야지 풀 게 만들었죠. 형식적으로요. 그리고 재밌는 게 뭔가 하면 잘 보세요. 얘가 발췌된 게 그죠. 프란시스 크리스틴이라는 교육학자가 쓴 언어학과 교육학에 관한 내용이에요. 어떤 식으로 언어학과 교육학이 하나. 한번 이걸 어디서 출제했는지 잘 보세요. 그러면 출처를 보면은 뭘 할 수 있냐면은 출제했던 교수가 어떤 성향의 지문들을 주로 보나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간단하게 시사적인 거 내지 않았습니다. 교육학이죠. 문법 문제인데도요. 두 번째도 해석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얘 출제도 재밌어요. 뭔가 하면은
조지 오웰의 그렇죠. 우리 조지 오웰 알고 있죠. 조지 오웰의 뭐 애니멀 팜하고 그렇죠. 984 이거 위주로 많이 보셨지만은 얘는 그렇죠. 조지 오웰이 썼던 약간 그 조지 오웰 원래 히스토리 자체가 굉장히 사회적 약자를 많이 그 제국주의 이런 걸 비판한 거거든요. 그래서 Down and Out in Paris and London 런던에서 아주 하층민들의 삶을 그린 그런 묘사적인 에세이를 갖다가 또 발표했어요. 조지 오웰 거요. 그다음에 빈칸 추론. 빈칸 추론도 그래서 인지심리학이요. 인지심리학에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자, 사람의 행동이라는 것이 어떤 감정과 어떤 영향이 있는가. 그렇죠? 웃으면서 때리면 그렇죠? 안 아프고 저 찡그리고 때리면 아프고 막 이러면서 인지심리학하고 가져왔어요. 요즘에 뭐 동물행동학이나 인지심리학 또는 뭐 진화심리학 얘기 많이 나오죠. 대부분 아카데믹한 주제들이에요. 어법 문제인데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토마스 쿤, 그렇죠? 우리가 과학사에서 많이 얘기하는 토마스 쿤하고 저 칼 포퍼 얘기하는 토마스 쿤의 패러다임적 전환, 패러다임 시프트의 내용에서 발표했고요. 그러니까 문법 문제긴 하지만은 내용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대충 이 글들이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아셔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얘네가 요구하는 게 뭔가 하면 기본적으로 편입이기 때문에 1, 2학년 때 교양 과정에서 대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기본적인 기초, 그렇죠? 인문학적이고 자연과학적인 지식을 물어보고 있어요. 되게 특이했어요. 유일하게 나왔는데 세종대왕의 업적에 대해서 하나가 나왔더라고요. 그죠? 약간 국뽕식의 문제긴 한데 어쨌든 다 영어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문제가 영어에서 잘 안 나오냐면요. 이 아티클이 한글에 관한 아티클이 영어로 된 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세종대왕의 업적에 관한 역사 문제 하나 냈고요. 그다음에 어법은 그냥 어법도 보세요. 어법 재밌는 게 그냥 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주면은 다 읽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어법상 옳지 않은 거라고 하면 하나 찾는 게 아니고 이 다 읽어봐야 됩니다. 5개. 그리고 하나 잡아내야 돼요. 그 다음 문제는 더 짜잖아요. 옳은 거면 다 읽어야 되는데 뭡니까? 그렇죠? 다 틀린 거 다 잡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시간에 압박이 있었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문 하나 주고 틀린 데 고르세요. 에러 커렉션은요. 한 문제 읽으면서 찾는 건데 얘는 얘가 맞았으면은 얘가 맞은 걸로 해서 1번 맞았는데 넘어가지 못해요. 1번 맞는 것 같은데 틀린 거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2번에서 어디가 틀렸지 다 찾아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아까 어휘 문제 5개 빼놓고는 다 시간을 계속 소유하게 만들어서 빠르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됩니다. 내용도 까다롭고요. 제목 문제 간단하게 봐드릴게요. 자연 철학 얘기 나왔습니다. 그죠? 자연 철학이요. 그다음에 15번은요. 그죠? 그 헨리 키신저라고 들어보셨어요? 그죠? 미국 국무장관이었었던 유명한 헨리 키신저의 대통령학에 나왔고요. 16, 17번 지문. 그죠? 역시 교육과 문화에 관한 얘기 나왔고요. 그러니까 다 쉬운 내용들이 없어요. 교육 문화. 그다음에 18번도 그렇죠. 에리프롬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에리프롬에 관한 이야기인데 어떤 그렇죠. 약간 에리프롬이라고 하면 철학자에 가깝죠. 프랑크푸르트 학파니까는 철학자에 가까운데 그렇죠. 역사 사회과에서 프롬 얘기에 관해서 프롬에 관한 에세이 글이 나왔고요. 이 주어진 문장 파악하는 것도 그렇죠. 내용을 알아야 돼요. 이거 문학자는 조지 버나드 쇼 그렇죠. 영국의 에세이스트인 버나드 쇼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 사람의 작품에 관한 내용이고요. 자, 과학에 이건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거죠. 뭐 코비드 19 있었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관한 이야기, 바이러스가 어떤 원리인가, 그렇죠? 과학 분야, 또 의학 분야, 그렇죠? 역시 뭡니까? 의학 분야, 메디컬 분야, 생물학, 그렇죠? 이것도 X 염색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X 염색체 성 결정 인자에 관한 이야기들. 그리고 여러분이 내용을 보면서 몰랐을 수도 있고 알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약간 그나마 가장 말랑말랑한 주제야. 헝거 게임 그죠? 원문 발표해서 문제 냈습니다. 헝거 게임이요. 그죠? 원래는 문학 작품이었었는데 영화화돼 있는 여러분 알고 수잔 콜린스의 헝거 게임. 이 지문을 2개나 발표했더라고. 헝거 게임에서. 그죠? 약간 디스토피아적인 소설이죠. 그러니까는 출제자가 이렇게 쉽게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조지 웰 가져왔죠. 그다음에 수잔 콜린스의 헝거 게임 가져왔죠. 자, 문학적으로 굉장히 디스토피아적인 지문들을 발치 많이 했다는 거는요. 출제자가 어떤 성향인지 알 수 있겠고요. 동물학, 바이올로지나 주얼로지, 동물학 관련된 내용이고 인지과학, 그렇죠? 그리고 얘도 나왔어요, 그렇죠? 유발 하라니까, 그러니까 골고루 골라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카데믹하다고 생각하는 인문사회에서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에서 발췌했더라고요. 우리가 뭐 제라드 다이아몬드라든지 유발 하라리는 워낙 그 유명하죠. 많이 알려진 베스트셀러인데 많이 들어봤지만 또 제대로 내용을 아시는 분은 없어요. 근데 그 어떤 우리가 문명학이라고 얘기하는 역사학자인 이스라엘 역사학자인 유발 하라리 거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과학, 그죠? 기술, 정보, 기술 정보 쪽도 많이 나왔고요. 4차 산업혁명이 있으니까요. 28번 치고는요. 소렌 키오르케고르라고 그죠? 그 우리가 보통 유신론적 실존주의자, 굉장히 까다로운 철학자거든요. 실존주의자요. 그 실존주의자의 여러분 여기 키오르케고르고요. 마지막 질문은 또 뭔가 에드바르드 뭉크의 그 절규 스크림이라는 그 절규라는 작품을 가지고 문제를 냈어요. 그러니까 출제자가 이쪽에 굉장히 그 지문 발췌에 그 소양이 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다양한 지문들을 많이 보면서 배경식 늘려가면 좀 더 쉬울 수 있을 거예요. 자, 키르케고르. 자, Fear and Trembling이라는 철학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과학, 그렇죠? 우주. 이것도 약간 존재론적 문제입니다. 우주에 인간만이 존재하는가, 다른 존재가 있는가에 관한 문제야.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거 있죠. 피터 싱어라고 지금 그 요즘에 많이 얘기되죠. 요즘에 많이 얘기되는 동물 해방주의 운동. 그렇죠? 철학적으로는 공리주의에서 연결된 겁니다. 그렇죠? 동물에게도 동물의 권리가 있다. 인간과 똑같이 권리가 있다. 피터 싱어의 그렇죠? 철학 내용. 동물 해방주의자 내용. 동물의 권리를 보여야 된다. 우리 동물 실험하는 거, 화장품 만들고 동물 실험하는 거 반대하고 메디컬 엑스페리먼트에서 동물 실험하는 거 반대하는 거 그런 질문 나왔고요. 헝거 게임 한 번 더 나왔고요. 그다음에 과학, 우주항공 관련된 얘기 나왔고요. 그렇죠? 영화, 예술. 이건 엔드게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엔드게임에 관한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쉽지 말랑말랑하지가 않아요. 엔드게임을 어떻게 한다면 여기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라고 해서 마블에서 여러분 보면 요즘에 무슨 스파이더맨 만들면서 멀티버스 얘기 나오고 막 이러죠. 그래서 다양한 차원이 결합되는 어떤 그런 그 양자역학적인 그런 그죠 멀티 유니버스 개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엔드게임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영화 산업이 어떻게 발전할 것이다 그런 얘기 나오고 이게 쉽지 않아요. 이 내용도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렇죠? 그냥 엔드게임 줄거리 얘기해 줄 내용이 아니에요. 문화 비평서 내용이고요. 34번 철학이요. 데카르트 얘기입니다. 르네 데카르트 얘기인데 데카르트 얘기를 양자역학과 관련시켜서 천문학과 연결시켰더라고요. 데카르트 얘기를요. 그 다음에 권력 이론인데 존 스튜어트 밀에서 발췌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론. 그 다음에 여성 해방주의 얘기했던 존 스튜어트 밀. 그렇죠? 많이 들어봤죠? 천재 철학자로 알려 있는 존 스튜어트 밀. 질적 공유주의란 말도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됐다. 스튜어트 밀 작품에서 발췌했고요. 얘는 밥 딜런 얘기인데 그 30년 할수 있는 밥 딜런에 관한 얘기인데 이것도 처음에는 밥 딜런 얘기라고 하기는 음악 분야인 줄 알았는데 저자가 그죠 조셉 앱스타인이라고 해서 이 사람 굉장히 사회주의 사상가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저런 밥 딜런의 음악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카운터컬처 반문화적이고 그죠 혁명적인 그런 내용들을 한 음악 예술에 대한 비평 이론을 냈습니다. 그죠?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처음에 스크림 뭉크 나오죠. 그래서 에드바르드 뭉크의 그죠 절규라는 그 그림을 굉장히 자세하게 잘 분석했어요. 마치 옛날에 중앙대학교에서 그거랑 대비 중앙대학교에서 뭡니까? 밀레의 글리너 이삭죽기를 그림 자체를 묘사하듯이 분석한 그라고 굉장히 유사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뭐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해드릴까를 생각했지만 결국 이렇게 한번 전체 문제를 한번 받으면서 어떤 식의 문제가 나왔다고 얘기해드리는 거는요. 좀 일단은 도전해보겠다 결심을 했으면요. plan to see.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plan. 계획을 세우고요. 일단 열심히 실행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의 어느 정도 성취하고 있는지 검토하면서 다시 계획을 세우고요. 그래서 일단 시작하셨으면은 여러분의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편입을 결심하셨던 그 결심이 분명히 좋은 결과로 맞게 되면은 그 다음에 새로운 도전들은요 더 쉽게 도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편입을 도전했던 결심에 대해서 존경을 표한다고 말씀드렸고 그 결심이 최대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면은 충분히 그죠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두서없게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빠르게 얘기하려고 두 가지 꼭지로 얘기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도전하시고 공부의 계획을 세우는데 조금 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또 나중에 또 개별 상담이나 질의응답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어요? 궁금한 거 보면서 지금 들으면서 궁금한 거 있다. 없으시면요 나중에 개별 상담 시간 있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